네, 지금 들어오고 계신 분이 계셔서 1, 2분 정도 되는데 참석하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선생님 앞으로 여기 오시면 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난 8월 30일 시작한 저희 재산 아카데미가 네 번째 시간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기 정돈도 할 겸 또 한국으로 곱게 참여해본 금산에서 오신 송정수님께서 별까지는 가야 한다는 시 한 편 우선 들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강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실까요? 음악적으로 준비됐으면 별까지는 가야 한다. 이기철. 우리 삶이 먼 여정일지라도 걷고 걸어 마침내 하늘까지는 가야 한다. 다른 신발 끝에 노래를 달고 걷고 걸어 마침내 별까지는 가야 한다. 우리가 깃든 마을엔 잎새들 푸르고 꽃은 칭찬하지 않아도 향기로 핀다. 숲과 나무에 깃들인 사람들은 아무리 노래해도 몫이지 않는다. 사람의 이름이 가슴으로 들어와 마침내 꽃이 되는 걸 아는데 나는 50해를 보냈다. 미움도 보듬으면 노래가 되는 걸 아는데 나는 반생을 보냈다. 나는 너무 오래 햇볕을 만졌다. 이제 햇볕을 뒤로 하고 어둠 속으로 걸어가 별을 만져야 한다. 나뭇잎이 짜내린 그늘이 넓어 마침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을 나는 이제 배워야 한다. 먼지의 세간들이 일어서는 골목을 지나 성사가 치러지는 교회를 지나 빛이 쌓이는 사원을 지나 마침내 어둠을 밝히는 별까지는 나는 걸어서 가야 한다. 나는 걸어서 가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 우리 아카데미 회원뿐만 아니라 또 오픈 강의다 보니까 멀리서 또 오신 분들 계시고 일일이 다 소개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한두 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 김 회장님께서 초대하신 분인데요. 충청남도 적십자 회장을 하고 계시고 우리 고은 출신이십니다. 회인 출신인데
천안에서 큰 치과를 하고 있으신 문은수 회장님 좀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우리 아카데미에서 꼭 그 강사로 이렇게 한번 초빙을 할 테니까. 예. 그리고 본에서 오랫동안 27년간 그 서예를 가르치시는 평고 김성희 선생님 오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게 됐는데 지난 8월 30일 날 첫 강의를 재산 김상훈 회장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논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동안 큰일도 있었죠. 8월 30일 날 강의를 하실 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 이틀 후에 큰 수술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평정심을 잃지 않고 강의를 하셔서 저는 아픈 줄도 몰랐는데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 완쾌된 것처럼 씩씩하게 다시 강사로 모셨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분, 우리 김상문 회장으로부터 그 걸림돌이 될 것인가, 디딤돌이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의 강의를 박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님은 나중에 전 기사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의사께서 저의 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첫 강의를 마치고 이쪽으로 입원하고 5월 3일 수술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게 폐암이거든요. 폐암 수술했어요. 근데 천만다행으로 초기에 발견되고 해서 바람처럼 지나가고 멀쩡하게 다시 썼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수고했지만 문은수 원장 저분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보다는 고향의 후배지만 회인 거쳐서 태어나서 미국서 피난 와서 피난고지로 회인을 택하고 회인에서 정말 무지하게 고생 많이 하시고 밀가루 배고파다가면서 살으셔서 그 고통 속에서 오직 본인이 공부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겠다는 신념으로 의대를 들어가고 의대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초기에 기초에 우리가 잘 아는 임플란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뿌리를 내리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임플란트 병원으로는 대한민국 최고 큽니다. 거의 치과 의료 기관으로는 거의 재벌급입니다. 더구나 오늘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향에 우리 원장님 몇 년 만에 왔어요? 저는 죽는 가나. 고향에 오신다고 여러분들한테 선물 갖고 왔는데 이따가 나갈 때 하시고요. 우리 문영장이 사실은 저보다도 제가 저 사람 저분 책 쓴 걸 읽어보니까 제가 고생한 건 고생한 게 아닙니다. 무진장 고생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의료계에 아주 큰 별로 잘 잡고 더군다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타리 클럽의 총재가 되면서 국제 총재 취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잡은 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난관이 걸림돌이냐 아니면 앞으로 나가게 하는 디딤돌이냐 하는
부분을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상임이사하고 상의할 때 저는 사업한 진행하는 과정, 공부한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뭐를 먼저 할까 했더니 우리 양광호 상임이사가 돈 버는 게부터 먼저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돈 버는가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올해로 제가 35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책을 많이 봤죠. 매를 맞아가면서도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군대에서 보초를 쓰면은 그 달빛이 교교하고 그럴 때 보초를 쓰면은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40살까지는 세상 공부를 하고 40살부터 60살까지는 돈을 열심히 벌고 60 넘어서는 세상에 남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여러분들 다 알지만은 고향에서 학원을 하고 학원하다가 이제 과외금지가 돼갖고 망하고 그리고 조선일보에 스카우트해서 제가 일할 때 일입니다. 저 사진에 보이는 분이 지금은 이 세상 분이 아니지만은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저에게 큰 영감을 주신 분이세요. 손석환 조소 그 판매 담당 이사님이시죠. 저분 밑에서 제가 일할 때 경상북도 의성 출장을 간 직원이 출장 보명세로 올렸습니다. 출장 갈 때 비가 많이 와서 그때는 뭐 차가 없으니까 버스로 다니니까 비가 와서 도로가 길게 오르니까 버스가 안 가니까 이 사람이 의성에서 안개를 가는 출장 일정을 못 가고 출장 공명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장마로 인한 도로 유실로 인하여 교통이 이렇게 부득이 다음에 출장을 다녀오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장 다 마치고 회사에 복귀해서 근무를 시작한 날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출장 동명서 그 머리에 우리 국장께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걸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저분이 대단한 분이면 다르지만 의성서 안개까지가 50리 왕복 100리를 걸어갔다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들 우리 거기 있던 80명이 다들 그냥 지나가는 농담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해 가을에 추석이 됐어요. 옛날에 신문사 담당을 할 때 충청북도를 담당했는데 보험도 담당을 했어요. 저분이 저한테 불러갖고 너 그분의 고향까지 얘기하니까 너 보험 가면은 천사철 씨한테 가서 뭐 선물을 전달해줘라. 근데 제 말에 나오는 천사철 씨라는 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천성호 선배님의 선심이 바로 천사철 어르신입니다. 그분이 옛날에 조선일보 보고서를 할 때 이분이 담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물을 들고 그때 삼양유수하던 천사철 씨 사무실에 가서 그걸 전달했더니 그 어른이 자는 많이 안 바쁘면 나하고 소주 한잔 하게.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없었지만 진천 식당에 가서 대중의술을 치고 그분하고 술 한잔 나눴습니다. 그분 말이 자네 국장 대단하다.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다. 예, 대단합니다.
자네 모를 거야.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신문사 보고서를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서 직원이 내려와서 일을 보고 가는데 회인의 보고서가 있고 보훈의 보고서가 있고 소위산의 보고서가 있는데 회인서 일을 보면은 내리는 날에 버스밖에 없으니까 보훈서 일 보고 소위산 가야 되는데 소위산 가는 버스가 가끔 시간이 늦어갖고 없어지는 거죠. 그럼 다른 직원들은 송이산 보고서로 전화를 해서 이러고 예민하고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아침 오자마자 버스가 없다 하니까 가방에서 주섬주섬 운동화를 꺼내시더니 송이산에 갔다 오더래요. 여러분, 오후에 출발해서 깜깜한 밤중에 건너오더래요. 이 마트대를 넘어서 왕복 80리길을 그런 분이 볼 때 의성서 안에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 걸어서 못 가냐는 거죠.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이 정수리에서 이 독지로 이렇게 딱 맞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 인생을 이래 사는 거구나. 인생을 진짜 이래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래 살아야 되겠다. 제 인생에서 그때 들었던 천사철 어르신이 들려줬던 이 숭석가님의 그 말씀이 제 인생의 좌표가 됐어요. 제 행동의 기준이 됐습니다. 제 판단의 완전히 원점이 됐어요. 마트에 넘어서 80리로 갔다 왔는데 어차피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문사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국을 다니면서 계속 1등만 했습니다. 가장 많이 신문을 잘 파는 사람으로 저를 꼽혔어요. 앞으로 하지는 좀 그리고 나이 40이 됐어요. 그때 제가 조선일보 인천지사장을 할 때입니다. 40이 됐는데 군대에서 제가 40대부터는 내가 사업한다 했으니까 뭐랄까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근무 끝나고 나면은 차를 끌고 인천을 다 돌았습니다. 그때 마침 또 대우정부가 들어서면서 신도시를 5개 만들면서 전국에 200만 호 주택 건설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온통 난립니다. 건축자재가 딸려서 시멘트, 모래, 철근 다 날렸어요. 거기에 자갈도 날렸죠. 제가 계속 돌면서 운명처럼 이 기회가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석사를 해야 되겠다. 석사는. 다른 건 몰래 공부하면 돈이 없어서 못하고 석사는 산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산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석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 마음먹었죠. 그러고 나서 회사에다가 사퇴를 했습니다. 국장님이 일 잘하는 사람이 나가니까 몇 번 말렸죠. 말렸는데 그래도 제가 사표를 내고 제가 여기에서 편안하게 주저앉으면 저는 제 인생이 여기서 끝입니다. 제가 한번 사업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앞에 코레나 호텔이 있는데 그 2층 그 일식집에서 저분이 점심 사주고 나서 제 인생에 가장 훌륭하신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런데 말이야. 자네는 뭘 해도 될 거야. 송이산 마트제를 80리길을 걸어 다닌 분이 회사를 떠나서 사업하겠다고
나의 마음에 출발하는 사람한테 되고 했던 저 말씀이 저한테는 이 세상에서 들었던 가장 큰 칭찬이었어요. 저 말씀 때문에 저는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일어섰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일어섰어요.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왜? 저분이 나한테 말했잖아. 넌 뭘 해도 될 거야. 넌 뭘 해도 될 거야. 그 말이 저한테는 이건 말도 못하는 자극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일어선 거죠. 끝까지 주저앉지 않고. 그래서 제가 111번을 찾아갑니다. 제 옆에 앉아있는 저분이 권혜상님인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검단에 산이 있길래 그 산 인계를 찾아갔는데 저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저분한테 제가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저 땅을 좀 제가 할 수 있는 기회 좀 안 되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돈이 없는데 외상을 주면 안 되겠느냐. 얘는 미친놈아. 외상으로 돈을 한 푼도 없이 외상으로 돌아보니까 저 어른이 저를 볼 때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보죠. 쫓겨나면 또 가고 또 가고. 일주일에 2번씩을 찾아갔어요. 제 마음이 약해질까봐 싶어서 제가 갖고 다니는 수첩에다가 일주일에 2번을 일부러 동그라미 칩니다. 동그라미 치면 무조건 가는 날이에요. 저분이 부천에 있는 경기화, 경기 비료 만드는 그 비료 공장에 전무했었는데 저분 사무실에 가려면은 내려서 그 공장까지 한 300m를 걸어가야 됩니다. 일주일에 2번씩 쫓겨나면 또 가고.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이 어른이 했던 이 말씀 때문에 넌 뭘 해도 될 거야. 그 말씀 때문에 제가 그냥 죽기 살기로 갔죠. 50번이 넘겨가니까 이분이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차비 한 잔 주고 70번 넘어가니까 그럼 어떻게 사업할 거냐. 살아온 게 어떻게 살았냐. 100번이 넘어가니까 나한테 기회 볼고 느낌이 드는 거예요. 114번 갈 때 저분이 나한테 그 이번 후에 회장님을 소개시킨다. 가서 제가 있는 데서 이 어른이 그 회장님한테 이 친구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찾아오는 친구가. 제가 볼 때는 돈 띠먹을 친구 아닙니다. 그냥 한번 줘보시죠. 알았어. 자네가 알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 땅 5만 평을 외상으로 대가버렸어요. 그 땅을 얻어서 나와서 공장을 걸어왔는데 제가 걷는 이 발걸음이 아니에요. 워킹 on the cloud. 구름을 얻는 겁니다. 구름을 얻는 거예요. 5만 평을 돈 한 푼도 없이 얻은 거예요. 5만 평을. 그 땅이 지금 인천 검단인데 그 땅 시세가 3천원 넘습니다. 최고 유지예요. 제가 그때 이분한테, 이 어른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 사람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사람 인심이라는 게 화장실 막이라 급할 때만 그런 거지. 그냥 자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돈 열심히 벌게. 그럼에도 저는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를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아니하고 봉급을 드렸습니다.
아버서 돌아가실 때는 몇 년간 저희가 병원비를 댔어요. 돌아가신 날이 제 생일날이라 저분 산소에 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91년도 5월 22일 날 이 석상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잘 됐냐면요. 레몬 본사에서 돈을 막 천차를 쌓았거든요. 천차를.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빚의 순간이 있어요. 빚의 순간이 돈을 쌓았어요. 물건 돌라고 밤새도록 24시간 내내 돌아가야 돼요. 수도권에서 저희 석상 현장이 최고 없습니다. 5만 평 있습니다. 저걸 다 까들여갖고 했어요. 계속했죠. 저는 그때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긁는다는 표현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아까 114번 찾아왔다는 얘기에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겨우 114번 찾아가는데 이 친구, 하워드 슈츠라는 친구는 242번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243번째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스타벅스예요. 시애틀에 가면은, 지금 가봤지만, 시애틀 어시장에 가면은 이런 허접한 데가 이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리지만 이 사람이 이거 시작할 때 투자 유치 받으려고 찾아간 것이 242번 찾아갔어요. 그리고 243번째 투자 유치 받고 그것이 오늘의 스타벅스가 시작된 겁니다. 스타벅스 보세요. 스타벅스 한국 대리점을 신세계에서 정윤진이 갔는데 전 세계 매출이 47조고 한국 내에서만 스타벅스가 3조 나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115조입니다. 200번이 넘게 찾아간 사람이 이룩한 성과예요. 지금도 스타벅스는 계속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1009번을 찾아갔어요. 1009번. 60이 넘어서 우리가 잘 아는 샌더스 할아버지예요. 커널 샌더스라는 사람이죠. 닭날개 튀김에 레시피만 갖고 그 레시피를 갖고 투자를 찾아내면서 이 레시피를 팔리니까 투자하지 마시오. 다 빠고 그러다가 1010번째 성공을 합니다. 그게 오늘의 유명한 KFC입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이런 분들에 비하면은 제가 100년을 찾아오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시도하는 거예요? 몇 번 도전하시죠? 몇 번? 몇 번 하시는 거예요? 한 20번 하시나요? 제가 볼 땐 20번이면 거의 다 성공합니다. 2번도 안 하려고 그래요. 거의 다. A하고 말이죠. A하고 말면 인생 거기서 끝이에요. 그 텀을 넘었어야 돼요. 그 텀을. 하느님은요, 운명은 반드시 어떤 큰 성과를 주고자 할 땐 벽이 딱 가롭습니다. 그 벽을 걸림돌로 생각하고 디딤돌로 생각하고 넘어서야 돼요. 그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그걸 사람들은 거의 못해요. 주저앉고 말아요. 에이, 포기하고 말이죠.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에요. 석상을 밤새도록 하다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석상 허가 관련된 산림청에 청강을 지으셨는데 잘 아시지만 5만 평이 휙 날아가요. 그러니까 3년 되니까
산이 없어졌어요. 그럼 사업 끝난 거 아닙니까? 사업이 끝났죠. 저는 매일 고민을 했어요. 이 석산이 다 끝나면 난 어떻게 되는 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죠. 뭐 돈 벌었으니까 살 수 있어요. 계속 고민했어요. 이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없을까? 다른 방법이 없나? 다른 방법. 그러다가 번쩍하고 제 머리를 스친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니, 산 밑에 또 다 돈인데 이거 왜 안 꺼내지? 산 밑에 돈인데 왜 안 꺼낼까? 김포군청 산림과에 갔더니 아니 이 산 밑에 돌인데 돌 끄내면 안 되냐? 안 되냐? 왜 안 되냐?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 지하에 돌 끄내는 건 생각을 하지 마라. 제가 청장님 석산 관련된 산림법을 한 10번 읽어봤어요. 어디에도 그 법 규정 어디에도 지하에 돌을 끄내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규정이 없으면 하면 되는 거지. 그 논리를 얘기했더니 국민들이 다 안 된다. 내가 계속 따지고 보니까 그때 사는 말이 해주고 싶어도 대한민국이 생기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갖고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 허가를 해준다. 못 해준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교수를 찾아가고 법제처 찾아가고 산림청 찾아가고 그때 사실은 청장님 그때 산림청에 간부로 계시는데 제가 찾아가다가 어차피 이건 법을 써는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하 채석을 해서 관계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서를 갖고 산림청에 가서 자들한테 식수에 지하수에 오염이 없고 안전 문제가 이상이 없고 피해가 없으면 허가도 가능하다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걸 갖고 김포군청 가서 비밀이니까 김포군청에서 입을 딱 벌려요. 아니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그래서 김포군에서 제가 대한민국이 생기고 처음으로 지하철 5만 평을 70m 내려갔어요. 70m. 여러분 70m. 저 위에서 보면 밑에 잘 안 보여요. 깜깜해요. 이 어마어마한 땅에 70m 깊이의 돌을 끌렸으면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돈 파내는 겁니다. 이럴 때 김포 군청의 담당 책임자가 저한테 뭐로 메꿀 거냐? 뭐로 메꿀 거냐? 이거 흙 파다가 메꾸면 돌 파서 버는 돈 다 들어갈 건데 어떻게 하라고? 아이, 그건 걱정하지 마. 저는 흙으로 메꾼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법에 어긋나지 않고도 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발상을 제가 하고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경비를 익스펜시브를 파악해서 시분해주고 그래서 흙 대신에 법에 어긋나지 않은 재활의 모델로다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쪽에선 돌을 꺼내고 한쪽에선 복토제를 메고 시작했어요. 복토제도 여러분들 돈 받고 하는 겁니다. 내가 돈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갖다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서 벌고 메고서 벌고 그런 거죠. 우리 김대영 대장 말한 대로 하면은 완전히 봄이 김준현 식으로 파서 벌고 메고서 벌고 5만 평을 70m 갖다가
메꾼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여러분들 상상이 된 줄 아세요? 5만 평을 70m 갖다 메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돈 벌었어요. 이런 식의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기회를 찾아야 돼. 기회를. 그걸 못 찾으면은 늘 구매하면서 늘 구매. 그러면서 메꾸는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앞으로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 이게 우리가 이 보는 좀 덜하지만은 수도권이나 큰 대도시는 그 집을 진지가 오래되면 아파트가 다 이렇게 철거하고 새로 짓잖아요. 아파트 철거하면 나오는 건축 폐기물이 그 폐기물을 갖다가 이제 정리해서 우리한테 주는 건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를 샀습니다. 사서 건축 폐기물 사업을 시작했죠. 석사를 하고 건축 폐기물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사업이에요. 보니까 이 석사는 돈도 아니에요. 이거는 현대건설에서 건축 폐기물을 발생시키면 그걸 요구를 갖고 오는 거예요. 가져온 거기에는 뭐 흙도 있고 시멘트 조각도 있고 철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걸 콤비에 탑에 쭉 보면은 철근은 철근대로 빼고 시멘트 덩어리대로 부시고 이렇게 하면 철근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한참 될 때는 한 달에 막 3억씩 나와요. 아니 그럼 돈 한 푼도 없이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건설 현장 소장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한 차에 얼마씩 받고 갖고 와서 또 분리해서 철근 팔아고 또 돈 벌고 메꿔서 받고 돈이랄 게 없죠. 돈이랄 게 민법이에요. 그건 없죠. 우리 부모님이 제 이해 됐습니다.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가 제가 이왕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모든 흐름이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걸 크게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5만 평 땅 있는 데다가 진 것이 세계 최고 큰 건축 폐기물 공장을 줬어요. 공장을 밖에다가 먼지 나게 안 하고 공장을 줘서 이런 공장을 줘서 여기서 다 요것은 크게 이쪽 안에 보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차들이 큰 차들이 들어와서 들고 왔면은 그 홈베이에 실려갖고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모래, 자갈 다 불려요. 그 모래는 모래대로 팔고 자갈은 자갈대로 팔고 철근은 철근대로 팔고 나무나 종이 같은 쓰레기 따로 팔고 가죠. 이렇게 제가 사업을 진행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가요? 네. 이거 하면서 고생은 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도 그런 고생이 고비가 위기가 올 때마다 제가 우리 정부님 저한테 해드렸던 그 세상의 찬사. 넌 뭘 해도 될 거야.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 말을 해줘야 돼요. 지원이한테 그 말을 해줘야 돼요. 그 말을 해주면은 듣는 사람은 100명 되면 거의 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두 명은 그걸 머리에 딱 넣습니다. 그 머리에 집으면 그것이 인생을 좌우해요. 포기하고 싶을 때 절대 포기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하면 당할 수가 없어요. 누가 당합니까? 당할 수가 없죠. 그 공장이 가장 아름다운 공장이 아니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장이 가장 아름다운 공장이 선정이 됐다니까요. 거기다가 졌던 건물이 세계 건축가협회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도요. 이 건물도 제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저걸 우리가 사업적으로 갈 때 저거 제가 그랬어요. 대충 대충 최고로 잘 진짜. 심사위원들이 와서 아니 폐기물 처리 공장에 잘들을 다 깔아놓고 저렇게 아름답게 짓고 본에 있는 이 건물도 아마 상 받을 겁니다. 상 받을 거예요. 뭐라나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대충 하지 말고. 그래서 저희가 이 100년 사고 상을 받고 그러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회사의 기본적인 그 문화나 이런 것이 세팅됩니다. 지금까지는 지하에 허가가 나다가 제가 허가 내고 나서는 대한민국에 다 허가를 지하를 내요. 그럼 그걸 법으로다가는 그걸 메꾸는 걸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제가 풀어보려고 해요. 이 지하가 이게 얼마나 좋은 공간이냐면은 지하가 여러분 70m쯤 내려가면요. 그 밑에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합니다. 여기다가 냉동, 냉장, 저온 창고를 치면은 이거는 전기세가 10분의 1도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정부를 설득하려고 해요. 이거를 메꾸지 말고 이 어마어마한 이 공간을 이걸 공장을 짓자. 지하 공장. 그러면서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선례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아마게르바케라는 공장인데 이 공장은 지하에 어마어마하게 가깝고 거기서 다 파내고 나서 폐기물을 매립하고 그 위에다가 소각장을 만들고 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이 열을 갖고 이 도시의 뜨거운 기운을 다 줍니다. 뜨거운 물을 주고 뜨거운 물을. 이 근방에 있는 한 2km 된 사람들은 거의 난방비가 없어요. 이 덴마크가 춥거든요. 난방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회를 공원으로 만들었어요. 공원으로. 폐기물 소각을 해도 소각에서 나오는 그 연기가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늘 체크합니다. 좀 아무 없어요. 우리 한국도 채석당에서 생긴 이 공간을 지하, 냉동, 냉장, 창고로 만들고 폐기물 매립장으로 만들고 그럼 이런 거 할 때는 외국에는 동의사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 매립장을 하면 매립장 수입의 반영은 지역주민들 다 나눠요. 여러분 특정 폐기물 한 차가 얼마인 줄 아세요? 다 다르지만은 보통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왔다 갔다 한 차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폐기물이 굉장히 그게 한 200년 정도 가야지 없어져요. 그걸 갖다가 전라도 부안군수가 그걸 자기들이 주차하겠다고 했잖아요. 주민들이 들으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나갖고 군수가 투질이 많고 결국은 부안에서 못하고 말고 누가 했냐? 경주가 받았어요. 경주. 여러분 경주 가보셨어요? 경주 가보면요. 경주 부원 시민들은 공짜예요. 병원 다 모든 시민행사 비용을 그것을 다 대줘요. 1조 얼마나 나왔어요. 그걸 별개로 하고 그 땅 깊이 200m 깊이 원자력 발전소 나오는 폐기물을 넣고 이변이 있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경주가 현명한 거예요? 부안이 현명한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 할 게 아니라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런 사업 기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자체 장들이 굉장히 그런 걸 신경을 쓰면은 설득을 하면 돼요. 분명한 청사들. 그러면은 이 자체 수익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우리 본 고향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지만은 책임 많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회가. 그 찾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제장의 역할이죠. 한 번 더 해먹을 주고 박수하는 게 아니라 살 길을 찾는 게 역할이 돼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지하 채석장에 대한 그 용도를 바꾸는 쪽으로 저는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여기저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원 조성하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전 어릴 땐 뭐 싹수가 별로 없었어요. 안 하고 못하고 사고나 치고 부모님 속시고 이러다가 제가 군대에서 제가 미래 살면 내가 쓰레기 되겠다. 미래 살면 인생은 쓰레기야 이 바보야. 깨닫고 나서 제가 군대에서 정말 열심히 책을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정말 책을 무섭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갈 길을 찾았죠.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인생의 사는 과정에서의 그 난관, 어려움, 고비 이런 거를 저는 한 번도 저는 그걸 갖다가 후퇴의 신호로 받아들인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디딤돌로 생각했어요. 올라서는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분 중에 젊은 사람도 있지만은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자식들한테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디딤돌로 삶은 산다는 건 누구한테도 다 시련과 고통과 난관입니다. 그런 거를 디딤돌로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잘것없고 싹수 없고 희망 없던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제 나름대로 꿈을 이루고 제가 군대에서 제 인생을 재정했듯이 나이가 60 넘어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고향에도 이렇게 좋은 건물도 줘주고 그리고 이런 좋은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그런 시간인 거죠. 음악도 그리고 이런 강의를 통해서 젊은이들한테 고향의 젊은이들한테 후배들한테 제가 살아온 삶이 100%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총체적으로 보면은 맨손으로 누가 봐주는 사람 없이 이만큼 올라왔다는 것은 제가 그동안 기울였던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실 겁니다. 저도 눈물겨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눈물겨운 노력 안 하면 안 돼요. 꿈을 이루려면요, 눈물겨운 노력이 뭔지 아세요? 남자는 가슴으로 울면서 죽기 살기 타는 죽기 살기로. 제가 갔던 114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스타벅스나 키오스크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달려가죠.
쉽게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인생은 무엇을 보세요? 정말로 성공하려면은 이러셔야 돼요. 이러셔야 됩니다. 주저앉으면 안 돼요. 자기가 세웠던 목표를 향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비가 와도 가야 되고 추워도 가야 돼요. 그러고도 안 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73년 4년 동안에 그 정도의 각오와 노력과 지켜진 의지를 부탁하면은 누구도 이룰 수 있어요. 누구도. 제가 나중에 한번 강의를 하게 되면, 혹시나 하게 되면,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왜 책 읽기를 숨쉬기처럼 이라는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좀 해드릴까 해요. 근데 뭐, 강의가 재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재미있다가 나중에 한 3달 있다가, 저한테는 여러분 그 학교 다니는 자제분들이 있으면 같이 와서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얼마나 공부했는지 제가 얘기를 해주면은 학생은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죽은 시신 후에 우리가 그러시잖아요. 학생이 누구지? 학생이 뭡니까? 우리예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배우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배우는 인생이 인간이에요. 내가 학교를 하다가 끝났다 그거 아니에요. 맨날 그거 해야 돼요. 죽는 날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래야 인생이 앞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나가려면은 죽는 날까지 공부하고, 공부해서 배운 거를 행동으로 피드백시켜야 돼요. 그걸 또 해야 됩니다. 그럼 자신이 비획하고 있는 목표에 전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 벌써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성공입니다. 뭐가 성공이에요? 복권 당첨되는 거? 그건 성공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시겠지만, 저분이 이룩했던 우리나라의 성과는 저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지만, 저 후배님이 생사하면서 겪었던 그 고통, 그 배고픔, 서로 여러분들이 겪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눈물이 딛고 오늘의 우는 선장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 큰 치과 부분입니다. 근데 난 부탁이 있는데, 본 사람 가면 밀크한테 싸게지만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강의를 마치고 또 우리 문은장에서 임플란트 반갑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 엊그제 그 김상훈 회장님 생신이었습니다. 70몇 대지는 뭐 70세는 넘으셨어요. 근데 수술도 건강히 잘 5년은 지나도 완쾌한 점은 나지만 최종 검사 결과 아무 이상 없어서 항암이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박수 한번. 그 기념으로 저희 재단 식구들이 뭐 꽃을 준비했다고 그러죠. 예, 우리 저기 미술관 포스트 선생님께서 좀 나오셔서 오늘 뭐 첫돌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축하합니다.
여기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방금 꽃을 받으신 분은 우리 이난희 사장님 사모님이신데요. 좀 이따 이제 마무리 인사하는 기회를 드릴 거고요. 저희가 몇 가지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11월 8일 날 원래는 11월 4일이죠. 4일 날 그 답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대구에 있는 간송미술관 그리고 있는 솔보미술관 방문하려고 했는데 10월 말 11월 초까지 에이펙 회의가 경주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그 컨벤션 효과로 엄청난 관객 예약이 돼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미술 감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답사를 한 달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은 기후 위기와 환경 이야기. 지금 뭐 여름이 막 가을 9월 말까지 막 덥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을이 이제 시원할까 싶으니 또 벌써 춥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기후와 환경 이야기로 11월 4일 날 강의가 있겠고요. 11월 18일은 안도현 시인, 너무나 유명한 시인이죠. 안도현 시인이 오늘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해 주시죠. 12월 6일 간송미술관 또 경주 솔곤미술관을 가게 됩니다. 답사 시에는 약간의 비용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답사지가 이제 바다와 가까운 데라서 우리 김 회장님도 꼭 참석하셔서 저녁 대접을 아카데미 회원들한테 쏘시기로 했답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나가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문은수 원장님께서 준비하신 기념품 저 앞에서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12월 달에는 미술관 답사 그리고 12월 후반에 이제 있는 강의는 송년음악회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합 이렇게 좀 도모하고 송년 우리 음악으로 이렇게 하겠는데 오늘 마침 송리산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오셨어요. 저 뒤에 계신데 학생들도 연주에 한번 하려고 해서 우리 한 프로그램은 송리산중학교 학생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송리산중학교 교장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이상 안내 말씀드렸고 마무리 인사로 이사장님의 인사만 들으시면서 오늘 무사히 귀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의를 얼마나 진지하게 들으시는지 숨쉬기조차 하는 정도로 아주 진지하게 강의를 잘 총정해서 고맙고 또 김상훈 회장님 아까 생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생일은 특별히 의미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초에 폐암 수술을 이렇게 한 달 정도 되셨는데 그냥 건강하게 회복하신 모습이 너무 감사해서 이번 생일은 제 이제 첫돌 생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 인생을 갖고 다시 한번 좀 힘차게 제가 김상훈 회장님 이야기하려면 저도 회장님 그 시간만큼 해야 내가 김상훈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딱 세 가지로 딱 들어 얘기를 합니다. 첫째, 가난했잖아요. 가난했거든요. 저도 가난했지만 진짜 가난했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돈을 버는 사람들은 주위에 많습니다. 근데 그 버는 돈을 베풀고 나누는 데 쓰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김상훈 회장 돈에서 가난하니까 공부를 많이 못하셨거든요. 본인이 다 소개하니까 보건중학교 나오시고 보건농고 입학했는데 돈이 없어 학교 못 다녔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못 배운 거를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많아요. 내가 가난해서 내가 어때서 공부를 못했어 한을 품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 한을 평생 배움의 길로 길을 바꾼 사람은 아주 드물거든요.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많이 입고 살죠. 남의 은혜 안 입고 사는 사람은 누가 있나요? 은혜를 많이 입는데 그 은혜를 평생 갚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드물거든요. 제가 김상훈 회장님 그 회사 30주년 창립 기념사에 초대받아서 갔었거든요. 아까 그 그림으로 봤죠? 그 아주 정말로 아름다운 사옥. 저는 그 사옥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꼈지만 제가 정말로 눈물나게 감동스러운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너는 잘 될 거야 뭐를 해도 걸어서 갈 수는 없었는가를 칭찬해 주신 성석관 국장님의 아들. 그 다음에 114번을 찾아갔을 때 그래 너라고 사업할 수 있어 외상으로 상을 주신 권혜상의 아들. 또 자제분이 와 있더라고요. 30주년 회사 창립기념일에. 근데 그 두 자제분한테 아버지의 초상을 금으로 아버지의 초상을 이렇게 새겨서 이게 감사패를 주는 모습 보고 정말 눈이 났어요. 살아생전 아버지처럼 잘 숨기고 돌아가신 뒤에 대를 이어서 은혜 갚는 분을 받는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굉장히 사실은 또 좀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너무 완벽하니까 조금 좀 그게 있어. 왜냐하면 우리 김 회장님께서 한참 막 채석화가 받고 막 그렇다고 하실 때 힘들 때 제가 사진청 채석 담당자였어요. 최대한 그 한참 막 힘들게 하실 때 사실. 근데 저한테요. 제가 과장, 국장, 차장, 청장 때 한 번도 저한테 오지 않았어요. 야속하죠. 그러니까 뭐 첫째 두 가지야. 아이고 조영남 과장한테 가봐야 뭐 힘이 되겠어? 뭐 이거 하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이거였을 거야. 우리 선배가 정말로 힘들게 저렇게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사진청에 장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내일 가지고 부탁을 하면 못 들어주면 얼마나 힘들 것이고 들어주면 또 누구 때문에 됐다 할 것인데 차라리 내가 혼자 해결해야지 아마 그런 마음 쳤을 거예요. 제가 사진청에 있는 동안에 사진과 관련되는 사업을 하시는 회장님께서 저한테 오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소문만 들었지 가까이 가긴 너무 먼 당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청장 다 끝나고 내가 공직을 끝나니까 그때서 이제 저를 이제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청장 끝나고 내 용돈을 누가 대준다? 우리 김 회장님이 제 용돈을 대주는 지금까지도 오늘까지. 그래서 정말로 저런 어르신이 하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제 제 3탄 어떻게 공부했는가 아마 이제 그 강의로 한 번 더 기대를 합니다. 오늘 많은 분이 오셨는데 제가 일단 두 번만 더 한 번 더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저기 송리산 중학교 우리 교장 선생님 잠깐 좀 우리 김성은 영생 잠깐만 좀 앞으로 나오실래요? 저 회장님 책을 학생들한테 규정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저기 회장님 책 세 권만 뽑아왔어요. 두 권은 회장님 자서전이고 한 권은 회장님 책을 읽으시고 쓰신 그 독서 줄거리고 학생들한테 전해. 사진 찍었어요? 네,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때 안 된다고 끝나고 책각 네, 제가 얼떨떨하게 지금 앞에 나와서 책도 선물 받고 했는데요. 저희 송리산중학교 교장으로 있습니다. 오늘 우연히 미술관 혹시 우리 애들 데리고 관람하면 어떨까 싶어서 답사 왔다가 회장님 뵙고 이렇게 귀한 선물도 받고 또 좋은 강연도 들었습니다. 저희 애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음악도 잘하고 공부도 매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모시고 강연회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지역단위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저기 평고 김성희 서희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잠깐만 좀 아까 저도 저 회장님께서 총사를 하는 잠깐 앞으로 나오셨어요. 저기 뭐 전에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아주 한옥 사시면서 박물관 가고 계신데 보훈에 오랫동안 그 서예 지도하시면서 아마 보훈에 큰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얼떨결에 그 말씀하신 저도 여기 회장님을 알게 되고 뵙게 된 거는 오늘 처음입니다. 어떻게 인연이 되고 뵙게 되고 나니까 저한테는 참 귀한 분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보훈에 제가 문화원에 강의를 나온 지 27년 정도 같습니다. 저하고 인연이 된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보훈 문화 발전을 위해서 처음에 가졌던 마음 변치 않고 앞으로도 꾸준히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뵙고 싶은 분을 오늘 회장에서 오늘 배웠습니다. 소개해 주셨는데 또 호도 지산이 땅 기자 몇 살자 쓰셨는데 지산은 우리 문수 총재님 잠깐 좀 나오시죠. 잠깐 좀 나왔어요. 기자를 조심하시고 우리 저기 보건 회의이시고요. 주사마사 하셨지만 도타리 총재를 하셨고 지금 아마 저희가 볼 세계 도타리 총재 아마 차기 총장으로 굉장히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이시라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인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대한민국의 영광스러운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다음에 재산 아카데미 강사를 오시다 보면 꼭 오겠다는 말씀도 하시면서 한 말씀. 예, 제가 선배님이 까라그래서 순종하러 왔습니다. 수술하다 말고 칼 집어던지고 막 달려왔습니다. 대학은 순종의 마음으로 살다 보면 항상 뭔가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정말 많은 걸 느끼고 가고요. 아마 또 제가 그냥 어려움을 느낄 때 오늘 디딤돌 하나 더 놓고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향에 따뜻한 마음 많이 받았고요. 또 생각을 또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깊어지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선배님께서 뜨겁게 돌아가시면 저 뒤에서라도 우리 고향을 위해서 노력하는 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험에 인물이 없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 것 같은데 인물이 없는 게 아니고 인물을 찾으면 도처에 많고 또 인물은 혼자 자라지 않고 우리 모두